학개론은 이해는 아니에요. 학개론. 민법은 이해고, 민법 이해가 좀 필요하고, 학개론은 제가 설명해 준 것 정도 이렇게 받아들여주면 이해는 되었다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자꾸 기억을 해 주셔야 된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시간 가볼게요. 112페이지에 보면 한 장을 넘기면 부동산 이용론이 있잖아요. 40번. 요거 시험에 안 나온 지 12년이 다 됐어. 그러니까 야 이거 버려야 되는 거 아니냐. 아이 그래도 혹시 몰라서 항상 마지막에 한 번 읽어요. 통과. 그럼 이제 오늘은 뭐 암기해야 됩니까? 마지막에. 오늘 마지막 주제예요. 이거 짧아. 오늘 한 번 하고 다음 주에 시작할 때 한 번 더 해요. 오늘 초벌구야. 초벌구이. 오늘 이 지대론까지 자세히 하면 나 안 할란다 이렇게 오는 거니까 제가 분량을 살짝 조정했습니다. 근데 일단 첫 번째 주의. 지대이론은 개발론 뒤에 있지 않아요. 기본서에 항상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시장론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에요. 시장론에. 그러니까 겁나 어디 부분? 앞부분에 들어가 있어요. 앞부분. 근데 왜 너는 여기서 하냐? 그러면 이게 단순 암기니까 개발, 관리, 마케팅, 지대, 도시구조, 입지이론 이런 것들 세트 메뉴로 함께 암기해줘야 돼요. 예. 그러니까 찔끔찔끔 암기하면 안 되고. 그래서 제가 이쪽에 다 몰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서 페이지가 겁나 앞부분이잖아요. 160, 170. 자, 그러면 지대이론에 딱 들어오면 항상 왜 거부감이 듭니까? 그러면 자, 요것 때문에. 차액지대, 절대지대, 위치지대, 입찰지대 뭔지 모르지만 이 네 개가 가장 주된 지대 이론이에요. 주된. 그런데 이 지대 이론들은 일단 학자가 이렇게 나와. 그럼 이제 깨톡이 옵니다. 야, 학자를 암기해야 되냐? 그것만 나와 요새. 그러니까 암기하란 소리예요. 안 하란 소리예요.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학자를 암기해야 되지. 그 다음에 내용이 있는 내용도 암기해야 되지. 이러다 보니까 이게 거부감이 들어온 거예요. 거부감이. 그래서 제가 오늘 방법을 좀 알려드릴 테니까 마음을 편안히 가지고 오늘 초벌구이 한번 해보자. 초벌구이. 자, 지대 이론이니까 첫 번째 뭐가 나와야 되냐? 야, 지대가 뭐냐? 지대가 뭐냐? 이거 나와야죠. 그러면 이 지대라는 것도 현대에서는 잘 쓰지 않는 표현이에요. 토지를 사용한 대가 정도. 토지를 사용한 대가. 그리고 현대식 표현으로 하면 토지를 사용하고 지불하는 임대료. 임대료 정도 되는 거예요. 지대가. 그리고 지대 이론은 무엇을 설명하는 이론입니까? 그러면 요 놈을 놓치면 안 된다. 지대가 발생하는 뭐시기? 이유. 왜 토지를 사용한 대가를 지불해 줘야 됩니까? 그 이유. 지금은 이게 의미가 있는 이론이에요. 전혀 쓸모는 하나도 없는 이론이에요. 아, 쓸데없어요. 아니, 남의 토지를 사용해서 대가를 지불하느냐? 왜 물어봐? 당연히 지불해야지. 깜빵에 가기 싫으면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의미가 없지만 옛날 학자들은 왜 우리가 토지를 사용하면 그 대가를 지불해야 되느냐? 이런 걸 연구하던 때가 있었다. 이런 거야. 자, 그러면 일단 네 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 오류가 있어요. 오류. 어떤 오류냐? 네 가지 시대를 두 문자를 따서 암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차, 절, 위, 입. 이렇게는 할 필요 없다. 왜? 우리 시험은 주관식이 아니라 객관식이에요. 자, 주관식에서는 이게 필요해요. 차, 절, 위, 입. 이게. 왜? 지대 이론을 뭔가 설명해봐. 그러면 시험장에서 딱 주관식을 적으려고 보면 뭔가 시작을 해야 뭔가 풀리는 건데 시작을 이게 안 떠오른다. 그러니까 항상 지대 이론 하면 뭐 차절 위입해서 차액지대 쓰고 절대 이런 게 필요한데 우리 시험은 객관식이니까 최소한 이 이름을 보여준단 말이에요. 차액지대, 절대지대, 위치지대, 입찰지대. 그러니까 이걸 암기할 필요는 없고 여기는 눈도장이 필요해요. 자주 보는 눈도장이. 이런 지대가 있어. 이런 게.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게 학자를 암기해야 되는데 자, 제 카페에 보면요. 제 카페에 보면
우리 공부를 하시는 수험생분들이 자기들이 나름 만든 이게 유용한 암기 팁이라고 해서 이렇게 올려놓은 게 있어요. 은평에서도 몇 개 올린 게 있어요. 근데 그걸 보면 여기는 완전히 소설이에요, 소설. 어떤 소설이 이 씨가 차를 타고 차를 타서 소설을 적어라, 소설을. 그런 식으로 이렇게 어렵게 암기할 필요는 없고, 제가 그 수험생들이 만든 것 중에 제가 이제 쓸만하다라는 것들을 요약 정리하면 일단 요 두 개는 항상 세트 메뉴예요. 시험에 세트 메뉴로 나와요. 그래서 암기를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차액지, 여기서부터 암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착한 전마 이렇게 암기해. 이게 전마가 착하다 이런 말이에요. 착한 전마. 그래서 차액지대라면 착한 리카도, 이게 조금 애매모호한데요. 착한 차액지대라면 리카도. 전마는 쉬워. 절대지대 나오면 마니까 마르크스. 이게 세트 메뉴예요. 착한 전마. 그 다음에 위치, 입찰지대가 또 이렇게 묶어서 시험에 잘 나와요. 그래서 보시면 이게 위야, 위. 이게 튀고, 그냥 위로 튀어. 위로 튀어. 그리고 입이야, 입은. 입은 어디로? 아래로. 입을 아래라고 이렇게 튀어. 위로 튀면서 입은 아래로. 그래서 위로 튀어 튜네. 위치 이제 튜네. 입은 아래로니까 입은 알론소. 요러면 안 돼. 그러니까 착한 전마. 근데 착한 전마가 입에 딱딱 달라붙어서 제가 요건 차용한 겁니다. 차액지대 리카도, 착한. 절대지대 마르크스. 착한 전마. 그다음 위로 튀면서 입은 아래로. 위치지대 튀네. 입찰지대 아래. 유치해. 난 솔직히 이거 필요 없다고 봐. 그런데 이게 왜 필요합니까? 그러면 제가 강의를 쭉 해보니까 이게 안 되니까 요 뒤를 안 보셔. 이게 좀 이게 뭔가 입에 딱딱 달라붙어야 이게 뭔가 논점을 보는데, 이게 일단 매치가 안 되니까 그냥 포기해버리더라는 거죠. 그래서 착한 전마 위로 튀면서 입은 아래로, 이렇게 일단 암기해보자고요. 자, 그리고 요것들은 무엇을 설명하고자 하는 이론이라고 그랬어요? 지대가 아니라 지대가 발생하는 이유를 설명하는 이론이라면, 이유. 그리고 이 이유가 전부 다 어디에 있습니까? 요 두 글자 있어요. 두 글자. 그러니까 요 두 글자를 해석하는 게 초벌구예요. 초벌구예요. 자, 차액지대는 무엇이 지대를 만들어냅니까? 차액이 지대를 만들어요. 이게 차액이 뭔지만 알면 돼. 여기는 절대가 지대를 만들고, 여기는 위치가 지대를 만들고, 여기는 입찰이 지대를 만들어요. 자, 그러면 차액이 뭡니까? 봤더니 비옥도에 따른 생산력 차이. 요걸 두 글자로 차액이라고 불러요. 비옥도에 따른, 이게 차액은 뭔가 차이가 있다는 건데 어떤 차이냐 그러면 요 비옥도예요. 그럼 제가 그냥 사례로 한번 해볼게요. 내 토지가 다른 토지보다 비옥해요. 그럼 당연히 뭐가 더 많이 나와요? 수확량. 이 당시는 옛날이니까 농지로 치자고요. 수확량이 많이 나와요. 그러면 요 차액이라는 게 뭐냐? 내 비옥도가 좋으면 생산량, 즉 생산력, 수확량이 뭔가 더 많이 나와요. 그러면 그것만큼의 차액을 지대로 요구하는 거예요. 여기는 비옥도예요. 비옥도에 따른 생산력 차이, 차액이 지대를 만들어낸다. 자, 절대지대는 절대가 아니라 절대권이 지대를 만들어내요. 절대권. 이 절대권이 뭐냐 그러면 과거에 소유권을 절대권이라고 불렀어요. 이게 절대권이 지대를 만들어낸다는 건 현대로 표현하면 소유권이 지대를 만들어내. 그럼 여기는 이해가 되죠? 내가 소유하고 있으니까 내 토지를 빌렸으면 야, 지대를 내놔야지. 이게 소유권에 의해서 지대를 요구하더라 이런 거야. 여기는 비옥도에 따른 생산력 차이가 지대를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위치지대는 위치가 지대를 만들어내는데 정확히 말하면 위치에 따른 뭐의 차이, 위치에 따른 수송비 차이,
위치에 따른 수송비 차이가 지대를 만들어낸다. 예. 그리고 입찰지대는 입찰 경쟁에 의해서 지대가 만들어진다는 거야. 이건 조금 이해가 필요해요. 입찰 경쟁. 즉 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적어요. 토지는 적고요. 토지를 이용하려는 사람은 많아요. 이렇게. 그러면 항상 누구한테 토지를 줄 것인지가 고민이죠. 그러면 항상 이럴 때는 어떤 방법을 씁니까? 입찰 경쟁을 써요. 그러니까 토지는 몇 개 없는데 달라는 사람 많으면 기본적으로 야 너희들이 내 토지에 대해서 얼마를 이용하면서 얼마의 지대를 줄 것인지 너희들이 제시해봐. 이게 입찰 경쟁에 붙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토지는 항상 농부들의 토지 이용자들의 입찰 경쟁으로 지대가 만들어진다. 이게 입찰 지대예요. 입찰 지대. 자, 그럼 이제 하나씩 한번 보자고요. 자. 일단 차액지대와 절대지대는 세트 메뉴예요. 그리고 암기 코드가 착한 전마죠. 착한. 이게 차액지대 착한이니까 리카도고 전마니까 절대지대는 마르크스예요. 차액 절대. 그럼 보시자고요. 차액지대는 비옥도에 따른 생산력 차이에 의해 발생합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오늘 그냥 간단하게 초벌 구해볼게요. 자, 리카르도가 여기 농지예요. 농지. 리카르도가 자 무엇 때문에 지대가 만들어질까 고민해 봤더니 비옥도라는 걸 하나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비옥도를. 그래서 자신의 동네에 있는 농지를 한번 찾아봤어요. 근데 농지가 세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농지가. 그리고 이 농지에 등급을 매겼어요. A급, B급, C급. 그게 무엇으로 등급을 매겼냐 봤더니 요 비옥도예요. 토지가 이렇게 세 개가 있는데 토지를 비교해 봤더니 비옥도의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비옥도가 가장 좋은 토지를 우등지라고 불렀어요. 여기가 비옥도가 좋은 토지예요. 그리고 비옥도가 조금 떨어지면 열등지. 그리고 비옥도가 가장 낮은 토지를 최열등지. 이것도 시험이 잘 나와요. 자, 우등지, 열등지라는 표현이 나오면 이 우등지와 열등지는 무엇으로 만든 개념이냐 그러면 비옥도가 좋으면 우등지, 비옥도가 나쁘면 열등지. 그러니까 우등지와 열등지라는 표현이 나오면 항상 지대 이론 중에 비옥도를 강조한 리카르도의 차액지대가 나와요. 리카르도 차액지대.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비옥도의 차이가 있더라 이런 거예요. 그런데 이게 또 비옥도의 차이가 있으니까 당연히 뭐가 차이가 있어요? 수확량의 차이가 있는 거죠. 얘가 제일 많죠. 그러니까 A를 가지고 있는 토지 소유자가 갑자기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 토지가 요 가장 열등한 C 토지랑 비교해 봤더니 내 토지가 몇 가마가 더 나와요. 50가마가 비옥도 때문에 더 많이 나오잖아요. 그럼 이 50가마를 뭐라고 부르냐? 비옥도에 따른 생산력의 차이. 두 글자로는 차액이라고 부르고 내 토지를 이용하는 농부에게 요만큼은 내 토지의 비옥도 때문에 만들어지는 거니까 요만큼은 나에게 지대로 줘야겠어. 이게 차액지대예요. 그러니까 차액이 뭔지만 기억하면 돼요. 비옥도에 따른 생산량의 차이. 자, 그럼 B토지도 보세요. B토지도 가만히 봤더니 얘랑 비교해봤죠. 얘랑 비교해봤더니 내 토지도 얼마가 더 나와요? 30가마가 더 나오잖아요. 요 30가마를 뭐라고 부르냐? 비옥도로 만들어지는 생산력의 차이, 차익이라고 부르는 거야. 그리고 내 토지를 이용했기 때문에 요만큼이 더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 30가마만큼을 내 토지를 이용하는 농부에게 지대로 내놔야겠어. 이렇게 부른다 이런 말이에요. 자, 이게 차액지대예요. 대충 감이 왔죠? 끝났어요. 아니 얘가 200년이 넘은 이론인데 뭐 얼마나 거창하겠어. 리카르도의 차액지대가 입에 안 붙어서 그런 거지 내용은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아니 비옥도가 좋으면 비옥도로 더 수확량이 많이 나오고 야 내 토지 때문에 50가마 더 나왔으니까 야 요거 지대로 나한테 줘. 이게 차액지대다 이런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어려운 게 하나 있어요. 리카르도의 차액지대는 항상 요놈이 어마무시하게 잘 나와요. 비옥한 토지는 희소하고 수확 체감의 법칙. 그래서 암기는 요거 착한 놈이죠. 착한 놈.
리카 또 차액지대는 리카도니까 착한 놈인데 엉뚱하게 뭘 품고 다녀 얘가. 비수를 품고 다녀. 비수. 비가 무엇이냐? 비옥한 토지의 희소성. 수는 수학 체감의 법칙인데 하나를 적어 놓으세요. 이 수학 체감의 법칙은 경제학의 법칙이니까 번역을 수확량에는 한계가 있다. 이게 수학 체감의 법칙을 해석한 거야. 지대론에서. 자, 그럼 제가 한번 봐볼게요. 지금 비옥한 토지는 희소하다고 돼 있는데 지금 리카르도가 자신의 지역에 있는 토지를 딱 3개를 찾았는데 이 3개 토지 중에 가장 비옥한 놈은 요놈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비옥한 토지는 희소해. 이걸 기본 전제로 했다는 거야. 그리고요. 아무리 이렇게 비옥하더라도 지금 수확량이 얘는 100가마가 한계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비옥하더라도 여기서 수확량이 막 100가마, 1000가마, 10,000가마 무한정 나올 수 없다는 건 잘 알고 있죠? 이런 걸 우리가 경제학에서 수확량이 제한되어 있다. 수학 체감의 법칙이라고 한다. 이런 말이에요. 수확량의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기본 전제한 거예요. 딱 이 사례만 떠올리면 비옥한 토지는 희소하고 아무리 비옥하더라도 수확량에는 한계가 있어. 이 두 가지를 기본 가정으로 하는구나. 연상될 수 있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자, 한계지의 지대 설명을 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한계지가 어디냐? 그러면 요놈을 지금 한계지라고 적어놨잖아요. 그러니까 리카르도는요. 토지를 항상 줄을 세워요. 토지를 쭉 이렇게 줄을 세워요. 여기서부터. 그러면 항상 맨 마지막에 있는 요 끝에 있는 토지가 비옥도가 가장 낮은 토지가 되겠죠. 그래서 비옥도가 가장 낮은 이 최열등지를 비옥도의 측면에서는 가장 끝에 있는 토지야 해서 끝지라고 부른다. 끝지. 이게 영어로. 근데 끝지 하면 있어 보여, 없어 보여요. 없어 보니까 우리나라 학자들이 번역을 끝, 한계에 있는 토지야. 한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끝지가 내가 봤을 땐 더 맞는 말이에요. 비옥도 중에 가장 마지막에 있는 토지. 끝지. 한계지. 자, 그런데 이 한계지의 소유자인 C는 문제가 뭐냐. 자기도 비옥도를 주장해서 뭘 요구하고 싶은 거예요. 지대를 요구하고 싶은데 이 3개 토지 중에 C 토지는 가장 비옥도가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의 토지가 비옥하다라는 걸 얘는 입증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기는 입증하잖아. 야, 100가마가 더 나오잖아. 너보다 50가마 더 나오잖아. 비옥도가 좋잖아. 입증이 되는데 얘는 가장 비옥도가 떨어지는 토지니까 얘는 비옥도가 좋음을 입증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결국 무엇을 설명할 수 없냐. C 토지는 차액지대라는 걸 뭔가 요구할 수 없어요. 즉 비옥도를 주장할 수 없다 이런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한계지의 지대 발생을 설명하지 못한다. 이게 시험에 자주 나오는 내용이에요. 자, 그런데 그러면 이제 이런 거죠. C 토지는 남들은 다 지대를 봤는데 야, 나는 지대를 못 봤네 하고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누가 지나갑니까? 마르크스라는 학자가 지나가면서 이렇게 한마디를 해요. 야, 너는 비옥도가 가장 떨어지니까 비옥도를 주장하는 차액지대를 주장할 수는 없지만 야, 너도 소유권은 있잖아. 그러니까 소유권에 의해서 지대를 지불해라 라고 한마디를 해. 그게 절대지대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 소유권을 그 당시는 절대권이라고 했기 때문에 절대권에 의해서 지불되는 지대입니다. 이게 절대지대예요. 그래서 이 절대지대에 나오면 절대권인 소유권이 이렇게 나와야 돼요. 소유권. 그리고 얘가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그러면 뭐의 지대 발생을 설명할 수 있다는 거야. 그렇죠. 한계지의 지대 발생을 설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 이게 왜 세트 메뉴가 되는 거예요? 착한 전마 이렇게 암기하는 이유가 차액지대와 절대지대는 항상 세트 메뉴로 나오는 게 누굴 매개로? 한계지를 매개로. 차액지대는 비옥도를 주장하니까 한계지의 지대를 설명하지 못하지만
그렇죠. 이 한계지의 지대를 마르크스는 소유권을 들어서 너도 지대를 요구할 수 있어. 이렇게 보완시켰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핵심은 차액지대고 요걸 보완한 게 절대지대란 말이에요. 착한 전말한 말이에요. 네. 자, 그 다음에 위치지대하고 입찰지대. 얘는 위로 튀고 입은 아래로잖아요. 이것도 왜 세트 메뉴입니까? 이것도 세트 메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 이유를 아셔야 돼. 자, 일단 위치지대는 이론 자체는 아주 심플해요. 위치에 따른 뭐의 차이가? 수송비의 차이가 지대를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여기는 항상 뭐가 좀 어렵냐 그러면 밑에 그래프가 3개가 나오죠. 그래프. 이 그래프를 이유를 좀 하셔야 되는데 오늘은 초벌군이니까 제가 간단하게 설명할 테니까 다시 한번 제가 설명할 거예요. 그러면 조금 더 익숙해질 거예요. 자, 기본적으로요. 우리 지대라는 임대료가 어떻게 지불됩니까? 그러면 현대 감각으로 하면 자, 어떤 사람이요? 건물을 임대차예요. 건물을 임대차해서 건물에서 장사를 해요. 음식점을 한다고 해보자고요. 그러면 이 건물 임차인이죠. 임차인. 요 임대료는 결국 임차인의 호주머니에서 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건물을 임차해서 음식점을 하는 임차인이 뭔가 많이 벌어요. 그 건물에서 임차를 통해서. 그러면 기본적으로 임대료도 더 많이 내겠죠. 우리는 이런 걸 자주 본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건물을 임대해서 포장마차를 딱 하는데 아우 사람이 득실득실하고 돈을 많이 벌 것 같아. 그럼 그 다음 달에 집 주인이 너 돈 좀 벌더라. 임대료 조금만 더 내놔야겠어. 이런 거 우리가 흔히 봤죠. 그리고 또 요새 코로나 때문에 장사가 잘 안 돼요. 그러면 임대료 조금만 내라. 이렇게도 말을 하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임대료의 구조는 누구 호주머니로 나가느냐. 요 토지를 빌린 사람의 호주머니에서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가 지금 농업 시대였으니까 야, 지대는 말이야. 토지를 이용해서 농사를 짓는 결국 농부의 호주머니에서 나간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농부가 얼마를 버느냐 이걸 이제 분석해 봐야 되는데 여기를 보시면 여기가 항상 중심이에요. 도시 중심. 그리고 얘가 이렇게 시장이 항상 도시 중심에 시장이 있어요. 자, 그리고 이 그래프의 첫 번째를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수평선이 하나 있죠. 그리고 여기에 시장 가격이라고 적어져 있잖아요. 시장 가격. 이 시장 가격이라는 게 뭐냐 그러면 농부가요. 중심에 가까운 데서 농사를 짓나 중심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부분에서 농사를 짓나 시장에 내다 팔 때 곡물 가격은 비슷하다는 거예요. 우리 상식이죠. 아니 강원도 삼척에서 농사를 짓나 저기 경기도 이천에서 농사를 짓나 그 쌀 가격은 비슷하단 말이에요 이게. 예? 자, 이걸 뜻하는 게 수평선이에요. 자, 그리고 또 여기 있어요. 밑에 보면 이렇게 또 수평선이 하나 있죠. 그리고 얘가 생산비라고 적어져 있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농사를 지을 때 강원도에서 농사를 짓나 경기도 이천에서 쌀 농사를 짓나 그 들어가는 비용은 비슷하다는 거야. 비슷하다는 거. 비슷해요. 비슷. 자, 그런데 뭐의 차이가 있냐? 이 당시는요, 항상 교통이 불편하던 시대였죠. 교통이. 수송수단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외곽과 도시에 가까운 데서 농사를 짓는 건 어떤 차이가 있냐? 그럼 항상 곡물을 팔려면 어디로 갖고 와야 돼요? 시장으로 수송해야 되는데 외곽에 있으면 거리가 늘어나니까 항상 수송비가 많이 들고 근거리에서 뭔가 농사를 지으면 수송비가 적게 드는 이런 차이가 있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쪽이 쭉 이렇게 올라가는 게 이게 수송비예요. 수송비. 자,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그래서 결국 어떤 특징이 있느냐 그러면 자, 여기에 이제 박스를 제가 한번 만들어요. 박스. 이 박스가 뭐냐 그러면 중심에서 여기까지 경작을 해서 농부가 가져가는 총 수입이에요. 곡물을 팔아서 총 수입인데 그중에 뭐 빠지고 여기 생산비 빠지고 그중에 뭐 빠지고 이렇게 수송비 빠지면 이 시커먼 역삼각형 있죠? 요게 바로
농부가 농사를 지어서 벌어들이는 이득을 지금 표시한 거예요. 역삼각형이. 역삼각형이. 자, 그럼 이제 농부의 이득이 지대로 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쪽. 요 중심에서 가까운 지역은 농부가 이득이 많죠. 그러니까 당연히 중심에서 가까운 지역은 지대가 높다 이런 거예요. 그리고 외곽으로 가면 갈수록 농부가 가져가는 이득이 줄어들죠. 그러니까 지대로 나가는 돈도 이렇게 줄어든다라는 게 여기에 있는 설명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왜 여기는 농부의 이득이 많고 여기는 농부의 이득이 적니? 그 근본 이유가 얘는 위치가 가까워서 수송비가 적어서 이득이 많은 거고 여기는 거리가 멀어서 수송비가 많이 들어서 이득이 적은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 지대는 무엇이 만들어냅니까? 그러면 위치에 따른 수송비의 차이가 이런 지대의 차이를 만들어내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쉽게 설명하면 지대는 항상 농부의 호주머니에서 나가는데 여기서 경작을 하는 사람은 수송비가 적어서 호주머니가 두둑하고 멀리에서 농사를 짓는 농부는 수송비가 많아서 호주머니가 홀쭉하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지대도 줄어든다 이런 거예요. 이게 지대가 만들어지는 기본 원리라는 거예요. 기본 원리. 자, 그 다음에 이제는 또 튠에서 자주 나오는 게 있어요. 토지 이용 형태예요. 토지 이용 형태. 자, 이 튠엠부터가 조금 현대 감각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대부분 우리가 농사를 지을 수 있는 토지는 딱 제한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토지를 이용하려는 농부들은 굉장히 많아요. 이렇게. 네. 그러면 이 내가 가지고 있는 토지를 누구한테 줄 것이냐를 어떻게 결정하냐 그러면 항상 입찰 경쟁에 붙여요. 그래서 튠에는 항상 봄이 되면 자신이 이렇게 토지를 딱 위치를 지어서 내 토지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으면 야, 입찰 경쟁에 참여해봐. 이래서 입찰 경쟁에 붙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입찰 경쟁에 붙이면 이 세 가지를 가정해 보자고요. 밀, 쌀, 보리를 경작하는 농부들이 여기에 이제 입찰을 참여할 거 아니에요. 이용하려면. 그럼 뭐부터 확인해야 되냐? 내가 여기서 지대로 얼마를 지불할 수 있을 것이냐? 지대로 지불할 수 있는 가능액을 먼저 파악해야만 입찰에 참여할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지대로 얼마를 지불할 것이냐는 결국 뭘로 결정이 되냐? 그러면 바로 요놈이에요. 요놈. 위치에 따라서 농부가 얼마 이득을 얻느냐 이걸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어떤 걸 찾아내냐? 자, 밀은요. 밀은 얼마를 지대를 지불할 수 있습니까? 봤더니 위치에 따라서 이득이 이렇게 나와요. 위치에 따라 이득이. 그러니까 요것만큼 지대로 지불할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여기 쌀은 이런 식으로 지대를 지불할 수 있어요. 쌀은 이게 쌀의 지대 지불 가능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보리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지대를 지불할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기까지는 위치를 딱 여기까지 위치죠. 여기까지의 위치는 딱 봤더니 밀, 쌀, 보리 중에 누가 지대를 제일 많이 제시할 수 있어요? 밀이죠. 그러니까 결국 이 자리는 밀 농부가 입찰에 당첨된다는 거예요. 낙찰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밀이 경작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까지 여기 또 굴곡이 있는 여기까지는 지금 밀, 쌀, 보리 중에 요죠. 쌀이 지대를 제일 많이 지불할 수 있잖아요. 그럼 여기는 쌀이 경작되는 거예요. 여기는. 그리고 외곽은 보리가 제일 지대 지불 능력이 좋죠. 그러니까 여기는 보리가 경작이 되고. 그러니까 여기에 논점 뭐냐 그러면 우리가 쭉 농지를 가다 보면 요 부분은 밀이 경작되고 요 부분은 쌀이 경작되고 여기는 보리가 경작되는데 왜 그럽니까? 이걸 토지 이용 형태라고 하는 거예요. 왜 여기는 밀이, 왜 여기는 쌀이 경작됩니까? 이런 토지 형태가 나타납니까? 그러면 두 가지를 들어주면 돼요. 요 그림 오른쪽에 옆구리에 뭐라고 적어져 있어요? 지대,
지불 능력이라고 적어져 있잖아요. 요게 토지의 이용을 결정하는 거예요. 즉, 요 부분은 왜 미리 경작합니까? 미리 지대 지불 능력이 제일 좋아서 여길 장악했어. 이 뜻이에요. 여기는 왜 쌀이 경작된, 여기는 쌀이 지대 지불 능력이 제일 좋아서. 그래서 항상 토지 이용 형태가 나오면 이 그림이 떠올라야 되고, 토지 이용 형태는 뭐가 결정합니까? 작물의 지대 지불 능력으로 결정이 된다, 이런 말이에요. 자, 그리고 지금 요렇게 지금 요렇게 지대 곡선을 표시한 다음에 이제 이 지역 전체 지대를 한번 살펴보게. 이 지역 전체. 그럼 어떤 게 나오냐? 여기는 지금 미리 장악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밑에 있는 쌀하고 보리는 의미가 없는 거죠. 미리 경작되니까. 여기는 지금 맨 위에 있는 쌀이 장악을 했으니까 밑에 있는 애들은 필요가 없어요. 여기는 보리가 맨 위에 있으니까 밑에 있는 애들은 필요 없죠. 그러니까 이 지역 전체의 어떤 지대 곡선은 우리가 지대, 각 작물의 지대 곡선 중에 가장 높은 부분, 가장 높은 부분을 연결한 이런 형태가 되더라, 이런 거야. 이런 걸 우리가 지역의 지대 곡선인데, 튠에는 이 지대 곡선을 뭐라고 불렀냐 그러면 뭐에 의해서 지금 지대 곡선이 결정됐어요? 입찰 경제. 그러니까 이런 걸 우리가 입찰 지대 곡선이라고 부른다, 이런 말이에요. 이게 이제 해석만 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토지 이용 형태가 나오면 왜 여기는 밀이, 왜 여기는 쌀이, 왜 여기는 보리가 경작됩니까? 지대 지불 능력이 달라서. 그리고 이걸 입찰 지대 곡선이라고 부르는 거야. 자, 여기까지 이해됐죠? 요 정도면 된다, 이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알론서를 봐요. 알론서. 알론소는 강의 노트를 봤더니 더럽게 성의 없이 적어놨어요. 세 줄도 많이 적어놓은 거예요. 한 두 줄 적어놨는데 제가 하나 더. 자, 왜 이렇게 알론소의 이론은 부실합니까? 그러면 요것 때문에 그래요. 배경을 한번 보세요. 배경. 튠엔의 농촌토지 이론을 도시에 적용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알론소의 이론은 별게 없어요. 뭐랑 똑같아. 튠엔의 이론이랑 똑같아요. 튠엔의 이론을 도시에 적용만 시킨 거예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러면 보세요. 튠엔은 기본적으로 농지를 대상으로 지대 이론을 설명했어요. 그래서 이게 용도가 밀, 쌀, 보리 이렇게 시골틱하게 나오는데, 알론소는 이걸 그대로 가져다가 도시 용도로 바꿨어요. 요걸 쓴 게 아니라 주거, 상업, 공업 이렇게만 용도만 도시 용도로 바꿨단 말이에요. 설명은 똑같아. 그러니까 알론소 입찰지대는 뭔가 물어보지 않아요. 튠엔을 항상 물어보는 거지. 그래서 뭐가 시험에 잘 나오냐? 알론소는 튠엔의 이론을 도시에 적용시킨 이론입니다.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 둘이 세트맨이에요. 위로 튀고 입은 아래로 가. 자,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물어보는 게 항상 요거예요. 입찰지대가 뭐냐? 요거 물어보는데 첫 번째 문장이 중요해. 자, 입찰지대는 입찰 경쟁에 의해서 지대가 만들어진다는 거죠. 입찰 경쟁이 일어나면 토지 이용자는 항상 얼마를 지불하려고 해요? 토지 이용자는 자신이 지불할 수 있는 최대 금액으로 입찰에 참여하죠. 그래서 입찰지대를 토지 이용자가 지불하고자 하는 최대 금액,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는 거야. 입찰에 붙이면 자기가 항상 최대 금액을 제시하니까. 여기까지가 초벌구예요. 여기까지가. 자, 그럼 다시 한번 들어가 봐요. 깨끗이 지우고. 이제 다 끝났어. 오늘 수업. 그럼 어디가 없어. 자, 기본적으로 지대 이론은 무엇을 설명하고자 하는 이론이라고 그랬어요? 다시 다음 주에 다시 할 건데, 지대 이론은 무엇을 설명하는 이론입니까? 그러면 지대가 만들어지는 이유를 설명하고자 하는 이론이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네 가지가 있어요. 차액지대, 절대지대, 위치지대, 입찰지대. 자, 학자는 그냥 두 문자 따서 착한, 점마 이렇게 암기하자고요. 차액은 착하, 리카도, 그 다음에 점마, 절대, 마르크스, 그 다음 위로 튀고 입은 아래로, 알론소. 이게 중요해. 이거 몰라서
문제를 못 풉니다. 그런 경우는 없다니까. 그러니까 그냥 요 정도 두 문자 따고 이제 뭐가 차액지대는 차액이 지대를 만들어요. 그럼 차액이 뭐라고 해줘야 돼요? 비옥도에 따른 생산력의 차이, 이게 차액이고 차액이 지대를 만들어. 이러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절대지대는 절대권이 지대를 만들어요. 이 절대권이 뭔가요? 소유권이야. 소유권에 의해서 지대를 만들어내더라. 그 다음 위치지대는 위치에 따른 무엇이기? 수송비의 차이. 위치에 따른 수송비의 차이. 그 다음에 입찰지대는 입찰 경쟁에 의해서 지대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긴 제가 길어서 안 적어놨지만 입찰 경쟁에 붙이면 항상 지대는 어떻게 돼요? 토지 이용자 자신이 지불할 수 있는 맥시멈, 최대 금액을 제시한다 이런 말. 결국 그 금액이 지대가 된다. 대충 됐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야간에 가서 숙제 이렇게 빵꾸 한번 영상으로 제가 찍어 놓을 테니까 먼저 빵꾸 채워보고 반드시 암기를 먼저 한번 해와요. 이건 다음 주에도 한번 더 할 거예요. 물론 다른 것들도 더 하겠죠. 자, 네, 마케팅. 자, 다 한 번씩 복습하고 끝내게요. 자, 시장 점유 마케팅이 나오면 항상 이게 시장이에요. 시장을 뭐 한다? 쪼갠다. 뭐 하려고? 그렇죠. 뭔가 목표 시장을 잡으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 목표 시장에서 내가 1등을 하기 위해서는 뭔가 나만의 아둥바둥이라는 노력을 해줘야 돼요. 이걸 4글자로 포지셔닝, 3글자로 차별화, 2글자로 위치. 그래서 포차 위치란 말이에요. 포차 위치. 그리고 차별화를 하는 방법에는 크게 4가지가 있는데 제가 유진입니다. 제품, 가격, 유통 경로, 촉진, 프로모션. 촉진, 프로모션. 이렇게. 가장 기본적인 암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마케팅 앞에 뭐 있어요? 책 보지 말고. 마케팅 앞에 뭐 있어요? 마케팅 앞이 어떤 주제예요? 자, 이제 이런 것도 좀 암기하셔. 우리 시험에 노력해야 될 부분이 일단 투자론부터라 그랬어요. 투자론. 투자론이 딱 끝나면 뭐가 나와요? 투자론이 딱 끝나면 금융 나온단 말이에요. 금융. 금융론이 딱 끝나면 뭐가 나와요? 개발. 개발이 딱 끝나면 관리. 관리 다음이 마케팅. 이렇게 되는 거예요. 투자, 금융, 개발, 관리, 마케팅에. 저기 마케팅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 앞부분은 뭐가 나온다? 관리가 나온단 말이에요. 관리. 관리. 자, 그럼 관리의 시작은 항상 뭐부터 시작합니까? 그러면 요 구분이죠. 일단 관리를 구분할 때 자, 종합관리라는 게 뭡니까? 기술적, 경제적, 법률적 측면이 아우르는 관리가 복합관리, 종합관리예요. 항상 기술적 관리 3가지, 경제적 관리 1가지가 자꾸 내 발목을 잡아. 자, 그러면 시험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인력관리, 나오면 어디로 가야 돼? 인력관리. 요리 가야죠, 요리. 측량, 토지의 경계를 측량합니다. 그러면 요리. 위생관리, 보안관리 그러면 위생시설, 보안시설 1위. 그 다음에 건물과 부지의 부적응을 개선합니다. 또는 부지의 개선 이런 문구가 보이면 부지의 개선 이런 게 보이면 기술적 관리죠. 이렇게만 해주시면 돼. 막 달달 암기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자 자가관리, 위탁관리, 혼합관리에서 관리가 종합적이고 신속합니다. 자가관리. 책임 소재가 불분명합니다. 혼합관리. 기밀, 보안의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그렇죠. 이 정도 해주면 된다 이런 거예요. 막 9가지를 막 다 주관식처럼 쓸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딱 해놓고 이 정도는 눈도장만 하면 된다 이런 말. 눈도장만. 막 이런 것까지 다 암기할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내용을 암기하셔야지. 항상 2문자 요거 9개 암기해놓고 그냥 끝내버려. 그럼 시험장에 들어가면 맞출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하나도 못 맞춰. 내용을 암기해야죠. 이건 눈도장. 자, 관리가 끝났어요. 그럼 이제 뭐 나와요? 개발. 자, 개발은 꽤 많단 말이에요.
자, 공영개발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개발을 하는 거고 항상 토지를 취득하는 게 문제다. 토지를 매수합니다. 매수. 돈이 많이 든다. 그래서 토지를 교환합니다. 환지. 둘을 혼합한다. 혼합 방식. 이 정도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민간 개발 항상 누구 개발? 토지 소유자. 토지 소유자 혼자 다 해먹어? 자체 개발. 토지 소유자가 공동사업을 합니다. 지주 공동사업. 자, 그런데 이런 게 눈도장 보여야 돼요. 공사비를 대물로 변제하는 형이 있고 공사비를 분양금으로 지급하는 것도 있고 개발업자에게 사업을 해달라고 위탁, 부탁하는 형태가 있고 위탁 방식에서는 항상 어떤 문제가 나온다. 수수료. 수수료의 문제 나오면 위탁 방식. 그 다음에 신탁회사의 신탁 상품을 활용하는 게 있는데 믿고 부탁한다. 믿음의 증표. 그렇죠. 이제 조금 한 7월달 정도 되면 이렇게 딱 PPT 띄워놓고 신탁, 믿음의 증표가 뭡니까? 그러면 소유권 이전. 그 신탁 방식은 자금을 누가 조달하나요? 그러면 신탁회사. 이제 이게 딱딱 입에 붙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법인 간 컨소시엄을 구성하기도 하고 등가 교환 방식이란 것도 있더라. 이런 거. 그리고 도로, 터널, 댐 이런 거 나오면 민자 어디로? BTO. 건물 기숙사 도서관 나오면 BTL. 그렇죠. 오늘은 아주 자신감 100배 해갖고 간다고. 개발 2문제 나오고요. 관리 하나 나오고요. 그다음에 마케팅 하나 나오고요. 지대 하나 나와요. 오늘 이렇게 암기한 것만 5개 나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자, 그러나 언제 자신감이 있어야 된다? 아니요. 시험 볼 때 당연히 자신감 있고 들어가는 거고요. 일주 뒤에. 일주 뒤에도 자신감 있어야 돼요. 다음 주에 요거 반복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요. 수고 많으셨어요. 숙제 빵꾸 한번 들어보셔 주셔야 됩니다.